안녕하세요, 머니스네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배당주 투자 기초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일일이 기업에 대한 종목 공부가 힘들고 주식을 연금처럼 활용해보고 싶다. 그리고 평소 건물주 임대사업자가 부럽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배당주 투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배당주 투자 어떻게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방법적인 부분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한번 다음번 영상에는 이번 영상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배당주 투자 관련돼서 디테일한 부분을 다룰 수 있으면 다룰 만한 영상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분위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고용지표, 지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안 좋은 뉴스와 반대로 이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는 나날이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도 국가 신용등급이 더 높고요.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 같은 정말 최상위 선진국과 어깨를 겨눌 만한 그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신용등급이 왜 중요하냐면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에서 국가 신용등급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선진국 반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디벨롭드 마켓으로 대한민국의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거, 우리가 뉴스를 받으면서 시중에 나온 뉴스들을 걸러들어야 될 부분. 왜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부분을 무시를 해도 되고 이런 현상들을 정확한 투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한 10년 전부터 인구 절벽이 대한민국에는 오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잃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경제에 대해서 공포심을 계속 심어줬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부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은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선진국이 저출산 고령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그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을 고성장을 가져가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이런 저출산 고령화를 겪게 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다른 부분이 있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4년제 대학이라든지 전문대, 즉 대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이런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출산 고령화는 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 미국에 버금가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미국보다 심한 이유는 이런 교육 수준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고, 이런 뉴스는 대한민국이 당연하게 이런 부분을 거쳐간다. 그러면 이런 저출산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향이라든지 정책들이 어떤 부분이 나오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나라가 지금 정책이 잘못돼서 이런 거를 아무리 고민해봐야 국민들은 더 이상 아들, 딸 해서 2명 낳았던 사람, 2명에서 3명 이렇게 낳았던 옛날과 같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미 국민들의 의식 수준 자체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보다는 한 명만 넣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의 인생에 대해서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회적인 풍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가져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산성 둔화와 성장률 둔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 성장률이 10%, 뭐 아프리카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15% 이렇게 고성장을 달릴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죠.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더 이상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 반열이 아니고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과거와 같은 10% 또는 한 자릿수라고 하더라도 7%나 8% 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국가들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과거에는 경제의 규모가 100에서 100이 10% 증가하면은 연평균 10이라는 성장률을 나타내게 되지만 지금 현재는 100이 아니고 1000이 되었죠. 1000이기 때문에 1000에서 3%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300이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몸집이 불어났기 때문에 성장률은 낮지만 이 절대적인 캐파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줘야지 이 성장률이라는 이 퍼센트를 두게 되면은 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왜곡돼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생산성 둔화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된다. 하지만 규모가 몸집이 과거에는 유치원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건강한 청년 또는 중년의 성인으로 성장해 있는 몸집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고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낮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커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플레이션율이 금리를 앞지르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와 같은 높은 금리, 8%, 5% 또는 과거 70년대 수준처럼 15%, 20% 수준의 기준금리는 기대하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1번과 2번의 조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율이 금리를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 성장률 중심으로 투자 중심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은 안정성 중심으로 그 고성장을 이뤄내는 이런 산업군보다는 안정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려는 하는 경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현상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주식 투자라든지 투자의 시각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배당주에 있어서도 과거 대비해서 현재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배당주가 점점점 부각이 되고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79년도 한일은행이라는 데서 예금, 적금, 금리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연 이자 23%에서 2년, 3년, 5년 적금할수록 최고 30%까지 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금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이때는 이렇게 30%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해서 연 30% 이상 훨씬 더 높은 수익률, 연간 300%, 400%, 1000%까지 수익률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객들한테 높은 금리를 지급하더라도 이뤄낼 수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축률이 올라갔었죠. 왜냐면 일반 시민들이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큰 부동산을 살 이런 생각들을 못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바뀐 거죠. 지금은 기준금리, 은행금리 가시면은 2% 초중반, 3.5%, 3.2% 하면은 새벽부터 줄 서서 이제 막 가입하려고 하는 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눈을 돌려서 예금금리가 2%니까 더 높은 조금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되면은 이 배당주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로, 국가 성장률이 이제 저성장으로 이렇게 접어들었지만, 배당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업을 놓고 보면은 지금 여타의 선진국이나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배당 성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한 해 동안 이뤄냈던 당기 순이익 중에서
얼마나 배당으로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가, 그런 부분을 배당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인들한테서도 그렇게 지금까지 그 인기가, 이런 신용 등급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성장률을 대비해서 외인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덤비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기본적인 기업 분위기 자체가 주주 친화적이지를 못해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기업이라는 이 재벌 구조 때문인데,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업 구조죠. 대기업 구조는 오너들 중심으로 오너들이 많은 상여금이라든지 급여를 받아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식 밖에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은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이 돈을 받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오너들, 소액의 지분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대부분의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외인들이나 일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은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하나하나 나오는 게 차등 배당을 통해서 대주주 중심이 아닌 개별 개인 주주들에게 이 이익을 분배하는 문화로 바뀌려고 하는데, 이런 흐름이 점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그 주식시장 전반에, 기업 문화 전반에 활성화되게 되면은 배당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인기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배당 성향 자체가, 한국은 그동안에 너무 낮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화면 보실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은 한국의 배당 성향이 과거 18%, 2017년도 기준에서는 18.8%, 20%가 채 안 됐는데, 이제 18년도 넘어가면은 20% 수준이, 작년 기준에서는 이제 20% 수준으로 배당 성향이 증가하게 되는. 과거에는 어느 수준이었냐면 2014년도 기준에는 대한민국의 배당 성향은 11.7%로 정말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기업 문화가 하나하나 바뀌면서 이 배당 성향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주식을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업의 주식을 사는 이유가 경영권 참여의 목적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시세 차익이라든지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해당 기업이 마음에 들면은 오랫동안 주식을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이 동기부여, 견인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게, 수익금은 우리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수익의 이익을 공유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배당이 아니고 주식을 투자를 했으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시세 차익만을 노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런 그 대한민국의 금융 수준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의 수준도 이제 조금 의식도 바뀌게 됐죠. 단순히 시세 차익이 아닌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데, 이런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외국인들도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배당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역시나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이 배당주 하는 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투자 대상 배당 종목들 어떻게 검색하고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창을 이렇게 4개 정도 열어두시고요. 첫 번째 창으로 네이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접속하시면은 여기에 증권이라는 카테고리 있죠.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가시고, 네이버 증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네이버 금융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 증시 배당주 검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내 증시 들어오시면 되는데, 국내 증시에서 좌측 메뉴에 배당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지금
국내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냐면은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시 배당금 순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당금 순으로 바꿔놓으면은 이제 현금 배당금이 많은 종목 순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이게 끝났으면은 아까 창을 열어둔 것에 해당 지금 주소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냥 작업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배당 종목 창이 이렇게 3개가 열렸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당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지표가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지표들이거든요. 보시면은 배당금, 그리고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그리고 과거의 배당금. 배당금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받으면서 연금과 마찬가지로 건물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어떤 인컴을 발생시킨다는 개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과거 배당률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지속적으로 배당을 안정적으로 했던 기업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배당금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금 배당 한 주당 27,050원.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한 주당 27,050원의 배당을 지급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시가 배당률,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이 배당금이 현재 시세로 환산했을 때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되는가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칠성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에 27,050원의 배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현재 시가가 79만 5천 원이기 때문에 3.4%라는 이런 시가 배당률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단기 수익이익률이 발생을 했는데 이 기업이 한 해 동안 했던 영업이익 또는 분기 그 단기 순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에 대해서 배당을 했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배당 성향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배당 성향이 나왔다는 것은 좀 독특한 케이스죠. 단기 수익이익률이 마이너스 즉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배당을 지급했다. 배당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가치주 또는 성장주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작년 2018년도 기준에서는 단기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지급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3년 연속 배당금이 증가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가치 소비주로서 보시면은 우선주는 주당 79만 5천원. 우선주도 비싸지만 보통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롯데칠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지금 보통주 현재 가격이 173만 1천원인데 아까 창 2개 열어두셨죠? 2개 열어두셨던 창에서 롯데칠성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기업에 대해서 종합 정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시고 다른 창은 차트로 띄워둘게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을 좀 편하게 분석하고 편하게 종목을 보기 위해서 창을 여러 개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은 왜 띄워 놓는지는 이게 설명이 끝나면은 하나 더 제가 접속할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열어둔 것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보시면은 롯데칠성 같은 경우 지금 종목 분석에 들어가시면은 다른 것보다
먼저 배당주를 보실 때 연간 배당 매출액 지속적으로 이 기업이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배당주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추적이 꼭 필요하십니다. 왜냐면은 영업은 잘했는데 현금 수익이 없다고 하면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자산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잘 관측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게 배당주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 투자 시간이 많이 없으시고 직장인 분들 또는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렵거나 나는 이렇게 뭐 단타나 스윙으로 매매할 일이 없어라고 하는 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로 확인하셔야 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도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손실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배당이 발생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런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크게 손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매출 원가 부분에서 손상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두 번째 창에서는 제가 이제 차트를 띄웠는데요. 차트를 볼 때는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봉 같은 경우, 월봉 같은 경우 함께 보시면 되세요. 배당주를 투자하시는데 주봉과 월봉을 함께 보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배당을 투자한다는 것은 부동산으로 따졌을 때 그 투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라고 하면은 월세 임대 소득을 받는데 이 원천이 되는 물건의 가치가 손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을 보는 겁니다. 배당은 지속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건물 가격이 떨어지면은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을 통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는 겁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배당은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지만 앞에서 보셨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 분석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나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을 보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2018년도 때 최하락을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칠성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지금 이 종목을 우리가 한 4, 5년 투자했다고 하면은 배당은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원금에서는 좀 손실이 발생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투자한다는 목적 하에서는 조금 우리의 목적성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월간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저희가 작은 종목을 소규모 종목을 이렇게 추적 관찰하면은 이런 투자가 가능하신데 이 초점을 이렇게 두시면 되세요. 이렇게 주식 수를 늘린다는 방향으로 내가 롯데칠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가질 것 같다. 파동은 지금 현재 바닥이 내려와 있지만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렇게 우상향을 그림을 그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받을 때마다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주식 수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배당을 받고 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 해당 종목을 매도를 하셨다가 주가가 내려오면은 주식 수를 늘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싫으시면은 배당금 받으셨던 것으로 이렇게 재투자하는 방법, 바로 복리 투자 방법이죠.
그런 투자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식수를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내가 목표했던 기간까지 최종 배당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치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뭐 여담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롯데 같은 경우가 사드 문제가 있었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드 문제가 있었던 시점을 계기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시장 상황이 하나하나 변하면서 주가가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롯데치성 봤고요. 또 두 번째 하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황금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들한테 물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러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LG생활건강이 배당금의 주당 9,25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로는 지금 롯데치성보다는 낮아요. 0.67%. 그렇지만 배당 성향을 보시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작은 폭이나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똑같은 방식으로 접속을 하실 텐데 이제는 창이 바뀌었기 때문에 LG 생활건강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요. 똑같은 주소 창 복사하셔서 두 번째 창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는 차트 열어두시고 하나는 종목 분석 들어가시고 LG생활건강 지금 현재 주가 138만 8천원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연간 배당 그 재무제표 실적을 보니까 롯데치성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바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슷한 소비재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배당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정적이고요. 주가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롯데치성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치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받으면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하지만 롯데치성과 배당주로서 이제 배당의 컨셉을 잡고 접근하기에는 배당만 놓고 보면은 롯데치성이 좀 더 우수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지금 LG생활건강은 배당 수익률로서는 은행 금리를 미치지 못합니다. 시세 차익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지만 배당 수익률로는 롯데치성이 좀 더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괜찮게 보고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배당주로서 지금 SK 이노베이션 우선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아들 앞으로 이 종목을 좀 모아줘도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현재 주가는 13만 우선주가 1,000원이고요. 그리고 보통주가 18만 6,5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금이 주당 약 한 8,000원에서 8,050원 정도 배당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배당 수익률로는 6.14%에서 4.29% 수익률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당금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SK 이노베이션 괜찮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K 이노베이션 접속하시고 주소창 복사하셔가지고 다른 창에서도 똑같이 SK 이노베이션 하나는 차트를 이루어보시고 다른 하나는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주가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하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때는 16년까지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수익이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피 19등에 들어갈 정도로 시가총액 17조, 굉장한 우량 종목이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서 에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주식수를 모아 나가면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연간 배당률 5%에서 6% 또는 뭐 그 이상의 배당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창 하나 더 띄워놓고 보여주지 않고 있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나이스 신용평가라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들어가시면은 좀 기본적으로 항상 관심 종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북마크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배당주 투자할 때는 꼭 들어가 봅니다. 방금 검색했던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신용 등급이 나오는데요. 그동안의 신용 등급 추이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보고서도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산업 전망이나 산업 평가, 신용 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분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그 분석을 하는 게 당연히 얘네들이 해야 되는 의무고요. 그리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 투자 목적을 위해서 기업 신용 평가를 조회하기 위한 그런 목적뿐만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이 신용평가 기관에 접속하셔 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신용 등급도 괜찮기 때문에,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 신용 등급을 저 같은 경우는 A 등급 밑으로는 잘 보지를 않거든요. 아예 배제를 해버리는데 등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A 트리플까지는 아니더라도 더블 A 등급도 되면서 좀 안정적이죠. 그러면 오늘 보셨던 롯데칠성도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등급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업 등급이 한 단계 내려왔네요. 뭔가가 큰 흐름에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큰 손상은 없지만,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이렇게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구나라는 이런 직관적으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하나 더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산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두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산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두산 있고 두산 우선주, 배당금도 3년 기준으로 배당금도 꽤 많이 지급을 했었죠. 그러면은 두산 같은 경우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두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래서 두산.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신용 등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지속적으로 지급은 잘 하고 있고, 배당주로서는 접근해 볼 만한데, 왜 이 회사에 대한 신용 등급 자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등급에 대해서 전망이 부정적인지,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면은 이 스노우볼 효과, 즉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고 뺄 수가 없는데요. 이 배당주 투자를 하시면은 이 배당을 받았을 때 매년 받는 배당금 또는 분기에 받았던 배당금을, 중간 배당금을
그냥 기분 좋아서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재투자하는 것을 배당주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으로 삼고 있죠. 바로 복리 효과인데요. 이렇게 받았던 배당을 다시 재투자를 했을 때 그 효과, 그 지금 가정들은 주가 변동도 없고 매년 일정한 배당률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효과만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매년 4%의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을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했다고 하면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1216만 6천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했을 때 20년 동안 투자했을 때는 2190만 원이라는 2배가 넘어가는 그런 효과가 복리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219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보다는 노후에나 연금 목적으로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 자체를 4%가 아닌 배당금이 10% 배당을 주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면은 굉장히 커지죠. 5년이 지나면은 1,000만 원이 1,6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20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은 6,700만 원이라는 굉장히 기분 좋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숫자들이 쉽지 않은 숫자죠. 저희가 개인들의 역량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마이너스 나는 해도 있고 플러스 나는 해도 있는데, 이 배당주 투자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원금에 대한 부분은 변동성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는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이트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나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점차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즉 배당주에 대한 평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점차적으로 배당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문화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배당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단타 데이트레이드처럼 내가 투자하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이게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급등주를 쫓아가거나 테마주를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해서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배당주 투자는. 그래서 접근하는 섹터도 다르고 기업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 일반적인 가치 투자나 일반적인 이 테마 이런 데이트레이드 스윙 투자랑은 다른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배당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 내가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배당 투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명심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배당주 투자 잘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적인 수익률에 대한 박탈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시장이 좀 좋을 때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2, 30% 수익률이 많이 오를 때는 100%, 200%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가치 투자나 배당주 투자가 올바른 투자 방법인지 올바른 투자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왜 이런 투자 스타일을 선택하게 됐고 내가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라든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해보시면서 이렇게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이렇게 좀 투자도 하고 싶어 하고 적극적으로 그 투자 성향 자체가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세요. 계좌를 아예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죠. 그냥 매매를 자주 하거나 조금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계좌가 따로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주, 또 하나는 가치주, 또 하나는 해외 주식 투자 이런 식으로 계좌를 분산하셔가지고 본인의 목적에 맞게끔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당주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는 자주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큰 흐름 자체에서 지금 이 기업들이 어느 시점까지 와 있고 지금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은
배당주 투자라고 해가지고 나는 배당주 하면은 뭐 A주에 나는 이 A주로 나 평생을 걸겠어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영속성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 개의 배당주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고 이 배당주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A주, B주, C주부터 해가지고 많이 담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지수를 많이 넓히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컴팩트하게 본인에게 맞는 뭐 5종목 정도 선정하셔가지고 그 종목들 중심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A 배당주가 가격이 지금 시점에서 많이 높다고 하면은 조금 파셨다가 B 배당주 주식수를 늘리시고 그리고 A 배당주가 다시 가격이 내려오면은 B 배당주를 매도를 하시고 A 배당주 비중을 늘리시는 방법으로 또는 이제 A 배당주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더 이상의 배당주로서는 좀 매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A-라는 배당주를 편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 재미있는 투자 방법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대로 이렇게 오래 연구를 하시면은 재미도 있고 괜찮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되니까 배당주 본인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